자, 그 다음에는 2007년 2급 문제입니다. 2007년 2급 문제, 9번이죠. 2급 9번 문제. 자, 다음 내용과 관련하여 나타난 정치상의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문제를 좀 잘 봐보세요. 다음 내용과 관련하여 나타난 정치상의 변화입니다. 어떤 내용이 주어졌습니다. 삼국사기 사료 문제지만 사료 해석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은 무지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변화가 나타났다. 어떤 변화냐? 이 뒤에 나타난 뭘 묻고 있어요? 결과를 묻고 있어요. 결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문제는 시간 순서와 관련된 시기 문제다. 그죠? 시기 문제다. 왜냐하면 어떤 팩트가 있으면 이 팩트가 주어지면 이것의 원인은 뭐냐? 또는 이것의 배경은 뭐냐? 알겠죠? 이렇게 물으면 시간 순서상 그보다 먼저 있던 것을 찾으면 되고요. 그래 안 그래? 이것의 결과는 뭐냐? 알겠죠? 이것의 영향은 뭐냐? 지금 여기도 뭐야? 이것과 관련해서 나타난 정치상의 변화는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뭐냐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건 무슨 얘기다? 시간과 관련된, 시간 순서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별거 아닙니다.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을 곰곰이 막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쫙 문제를 보면은 감각적으로 이건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나타났는지,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찾으라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바딱 깨달아야 돼요. 오케이? 진덕왕이 돌아가매, 여러분 진덕왕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무신하들이 이찬 알천에게, 알천 나왔었죠. 아까 여근곡 얘기하면서 옥문지 사건 얘기하면서 알천 나왔었죠. 그 알천이 이제 드디어 진덕여왕 때까지 살아있으면서 그 상대등까지 올라갔어요. 섭정을 청하였다. 신하들이. 근데 알천은 뭐라고요? 나는 이미 늙었고. 생각해보세요. 선덕여왕 때 알천이 진덕여왕 때까지 있다가 이제 다 늙었습니다. 그죠? 나는 늙고 이렇다 할 만한 덕행도 없다. 지금 덕망이 높기는 김춘추만한 사람이 없으니 실로 제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웅이라 할 수 있다. 이거 뭐 한문을 몰라도 느낌으로 그냥 알 수 있죠. 그런 뜻이겠거니라고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뒤에 뭐 한문 원문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자를 여러분들어 해석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 한자 속에서 단서를 찾아가지고 찾아나가면 되겠습니다. 군신이 드디어 춘추를 추대하여 왕을 삼으니 춘추는 제3 사양하다. 말로만 사양하자. 괜찮아. 그러다가 결국은 지가 왕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야? 태종 무열왕이죠. 그죠? 이때부터 이제 신라는 이 이전을 뭐라고? 신라 상대라고 했다면 이 이유를 뭐라고? 신라 중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신라 중대에 관한 시기를 묻는 문제라는 것이 알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나타난 정치상의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신라사와 구분해서는, 그죠? 신라사와 구분해서는 이미 삼국유사의 구분법, 그리고 삼국사기의 구분법, 이런 것들은 형식상 이 두 책에서 삼국유사는 뭐라고? 상고, 그죠? 중고, 하고, 이렇게 나누고, 삼국사기는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눈다. 알겠죠? 중고는 언제라고? 중고는 언제까지? 법흥왕 때부터 진덕여왕 때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중고 때는 불교식 왕명을 썼느냐 안 썼느냐? 불교식 왕명 이전을 뭐라고? 상고. 불교식 왕명이 끝난 이후로 무열왕 이후부터를 하고 이렇게 부른다 이거야. 거기에 비해서 삼국사기의 역사 분류법에 의하면 상대, 중대, 하대가 이렇게 갈라지더라. 상대는 매물계 성고리 왕을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중대는 무열계 진고리 왕을 할 때, 알겠어요? 그리고 신라 하대가 되면 무열계와 내물계 사이에, 내물계가 왕이 되자 내물계와 무열계 사이에 치열한 왕권 쟁탈전이 벌어지던 때를 신라 하대라고 하는데 지금 뭘 묻고 있냐면 이걸 묻고 있잖아. 이 장면이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이거 보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진덕여왕이 죽고 그 다음에 무열왕이 왕이 됐는데 그때 신라 사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여러분 그러므로 신라 중대에 나타나는 신라 중대의 변화입니다. 그냥 이 신라 중대의 변화를 한마디 커다란 언어 안에 담으라라 보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전제 왕권이 강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개념. 왕권 강화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왕권 강화라는 표현을 여러 번 만나는데 시대마다 왕권 강화라는 개념이 의미가 약간씩 뉘앙스가 달라져요. 그 의미를 좀 파악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옛날 군장 국가였던 단계에서 그죠? 연맹 왕국으로 오다 보면은 이때는 왕이 있었지만 이때는 왕권이 강하다 약하다? 왕권이 미약했다. 그래서 이 왕권이 미약했다는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부여 같은 경우 가뭄이 들거나 전쟁에서 패전하면 왕 저 새끼가 재수없어서 그래. 왕 잘라버려. 이렇게 왕을 교체하기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던 왕권이 미약하던 연맹왕국 단계에 있던 이 왕에 비해서 그죠? 이제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중앙 집권국가로 가면은 여기서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함축하는 의미가 바로 뭐냐?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기서 말하는 왕권 강화의 의미는 그 전 연맹왕국 시대의 왕보다 왕의 권한이 더 상대적으로 강화됐다는 얘기야. 알겠나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신라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때는 뭐야? 이때는 왕권이 미약했었다. 왜? 왕보다는 귀족회의의 의장격인 누가? 상대 등이 수상을 하면서 나랏일을 좌지우지 다 합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이제 바빠서 드라마 볼 일도 없겠지만 선덕여왕이나 이런 장면 보면 어때요? 예, 진평왕이라든지 진지왕이라든지 이런 왕 때 말이죠. 상대 등을 위시해서 화백회의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왕이 알겠어요? 왕과 그 화백회의와 관계가 이렇게 긴장 관계에 놓여 있어요. 알겠어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귀족들의 발언권이 파워가 셌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한 셈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신라 상대에 비해서 이렇게 중대로 넘어오면 이렇게 미약했던, 알겠죠? 미약했던 왕권이 훨씬 더 세진다. 그 표현을 뭐라고? 왕권 전제화라고 얘기한다 이거야. 알았어요? 이 왕권 전제화의 칼을 빼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신문왕이었죠. 신문왕. 그래 안 그래? 신문왕은 김음도의 반란을 계기로 해서 진골 귀족들을 다 싹쓸이 해버리고 또 어땠어요? 그들이 갖고 있던 토지, 그죠? 또 인민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아서 녹음을 폐지하고, 그죠? 관료제를 지급하고 국학을 세우고 전부 다 뭡니까? 신문왕 때 얼마나 전제적인 왕권을 휘둘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된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신라 상대 때는 말이야, 왕권이 미약하고 상대적으로 귀족들의 힘이 셌을 때는 귀족들의 대표였던 상대 등의 권한이 강했는데, 신라 중대가 되면 상대 등의 끝발은 떨어지고 대신 뭐냐? 국왕의 직속기구인 집사부죠. 그 집사부의 대빵을 뭐라고 그래? 시중이라고 그래. 이 관계를 좀 잘 알아두셔야 이거야. 알았어요? 이 집사부는 국왕의 직속기관이고 국왕의 직속기관의 우두머리가 시중인데, 그죠? 이 시중이 상대 등보다 더 권한이 강했다 이거야. 시중은 권한이 강화된다. 근데 이 시중을 누가 맡았느냐? 이게 전부 다 무열계 진골 귀족이 맡았어요. 그럼 누구겠어요? 왕도 무열계야. 그래 안 그래? 가령 왕이 신문왕이라고 신문왕. 알겠어요? 신문왕은 무열계 진골 출신이죠? 그런데 그 신문왕의 동생이거나 형이거나 아니면 작은아버지거나 이렇게 같은 무열계 귀족이, 알겠죠? 집사부 시중 노릇하면서 어때? 무열계 진골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 이겁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기타 다른 진골인 박씨라든지 석씨라든지, 알겠어요? 김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귀족들을 다 밟아버리고 오로지 무열계 진골 왕족만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이걸 뭐라고? 전제왕권이 강화됐다라고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더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알겠어요? 그 사이에 이 집사부 시중 밑에서 집사부 시중을 뒷바라지했던 세력이 있어서 이게 바로 누구냐? 육두품들. 그래서 이 육두품은 왕과 친합니다. 이때.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다른 진골 귀족들한테 괄시받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육두품들이 되게 이제 당나라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유학파들이 많았죠. 그래서 유교도 많이 배우고 머릿속에 먹물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먹물을 이용해서 어때요?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알겠어요? 왕을 위해서 국가의 체제를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육두품들은 뭐냐? 육두품들은 전제적인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뒷받침을 했어요. 뒷받침. 어떻게 뒷받침을 해? 임금이 물어보면 대답해 줍니다. 전하,
중국에서는 이런 경우 이렇게 처리합니다. 저런 왕족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를 만들면 좋습니다. 신하들을 공부를 시킵시다. 근데 그 공부를 뭘 시키느냐? 임금한테 충성을 다하게 만드는 유학을 이렇게 임금한테 국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알겠죠?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육두품과 무혈계 진골 귀족과, 알겠죠? 짝짝꿍이 맡고 있다라는 이 권력 구조를 잘 알아두시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왜 선생님이 강조하냐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지금 이런 문제처럼 신라 상대와 중대로 넘어오면서 나타나는 중대의 상황을 물을 때 노급 토지제도 아니면 이렇게 집사부나 상대 등과의 관계 또는 육두품의 권력구조 개편 이런 내용을 물을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알았어요? 알겠어요? 왜? 어디가 중요한 거는 다 알아요.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 다 압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봅시다. 자, 다음의 내용과 관련해 나타난 정치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죠. 집사부 시랑직에 육두품 세력이 진출하였다. 이거 보세요. 자, 육두품은 이때 이 육두품의 직책이 뭐였냐? 집사부의 대빵은 무혈계 진골 귀족입니다. 귀족인 시중이고, 육두품은 시중 밑에서 뭐야? 따까리 그러면 좀 이상하고, 시다바리 그러면 더 나쁘겠죠. 일본 말이니까. 이거 뭐야? 뒷일을 하나 하겠어요. 누구야? 이거? 시랑들, 시랑. 알겠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통속이었다. 무혈계 진골 육두품이 짝짝꿍이 맞았다. 언제적 얘기야? 신라 중대. 중요해요. 그래서 시랑직, 이걸 좀 잘 알아두십시오. 육두품 많이 진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춘추가 왕이 오름으로써, 무혈계 진골이 왕이 됐다. 쉬운 거죠? 국왕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상대 등 안 돼요. 여기 누구라고 그랬죠? 이게 육두품으로 바뀌어야 되게 틀렸네. 틀린 게 답이죠.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군요.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서 집사부 시중 권한이 강화되었다. 성골 출신의 진덕왕이 죽음으로써 성골 골품이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고요. 특히 이제 변화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시적인 시기를 묻는 상대에서 중대로 변화를 묻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